이번 차시에서는 검은 명령창을 열어서 폴더를 옮겨 다니고 파일을 만들고 지우는 걸 직접 해봅니다. 여기서 쓰는 명령이 10개 남짓인데요. 이 10개가 이틀 내내 쓰는 전부예요. 여기서 막히면 뒤가 다 안 나가니까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4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2차시 표지입니다. 주제는 터미널 기초와 파워셜 실습이에요. 폴더 이동부터 파일 생성과 삭제까지 실습 전 과정에 쓰는 10개 남짓한 명령을 다룹니다. 터미널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검은 창에 글자로 명령을 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5페이지를 볼게요.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우스로 아이콘이랑 메뉴를 눌러서 시키는 방식이고요. 이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줄여서 GUI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리본 메뉴 눌러서 정렬하고 필터 거는 게 이거죠. 장점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고르면 되니까 쉬워요. 한계는 같은 작업을 매번 손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글자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명령줄 인터페이스, 줄여서 CLI라고 합니다. 엑셀로 치면 매크로 편집기에 명령을 쓰는 거랑 비슷해요. 장점은 기록이 남고 반복이 되고 자동화가 된다는 거고요. 한계는 명령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터미널은 클릭 대신 글자로 지시하는 창구예요. 10개 남짓한 명령만 알면 이틀 실습 전 과정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26페이지예요.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왜 명령줄이 필요한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재현성이에요. 입력한 명령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을 똑같은 기준으로 집계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자동화예요. 여러 명령을 파일 하나에 모아두면 한 번에 실행됩니다. 정제하고 집계하고 차트 저장하는 걸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셋째, 도구 연동이에요. 파이썬이랑 패키지 관리자, AI 도구가 전부 명령으로 동작하거든요. 넷째, AI 협업이에요.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에서 파일을 직접 처리합니다. 폴더 전체를 대상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엑셀만 쓰시면요. 매달 파일 열고 시트 복사하고 정렬하고 피벗 돌리고 차트 붙이는 클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게다가 작업 순서가 담당자 머릿속에만 남아서 사람이 바뀌면 재현이 안 됩니다. 터미널을 쓰면 그 순서가 파일로 남아서 다음 달에는 명령 한 줄로 같은 결과가 다시 나와요. 다음은 슬라이드 27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이제 파워쉘을 실제로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여는 방법이 3가지인데요. 첫째,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파워쉘이라고 치시면 목록에 나옵니다. 거기서 윈도우 파워쉘 앱을 고르세요. 둘째,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하고 X를 같이 누르시면 바로 가기 메뉴가 열려요. 거기 터미널이 있습니다. 셋째, 탐색기에서 폴더를 연 다음에 주소창에 있는 경로를 지우고 파워쉘이라고 치시면 그 폴더 위치에서 창이 열려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창이 뜨면요. PS로 시작하는 줄하고 지금 폴더 경로가 보이고 커서가 깜박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여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건 설치 작업할 때만 쓰세요. 평상시에 관리자 창을 쓰면 시작 위치가 시스템 폴더라서 만든 파일을 실습 폴더에서 못 찾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28페이지예요. 파워쉘 화면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어느 폴더에 있고 뭘 기다리는지 알려주는 줄이에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괄호 안에 데이터비즈 env라고 붙는 건 가상환경 표시고요. 그 다음 PS가 쉘 종류, 그 다음이 현재 폴더, 마지막 부등호가 입력할 자리예요. 여기서 바뀌는 건 폴더 이름이에요. cd 명령으로 이동하면 그 부분이 따라 바뀝니다. 명령을 하나 시행할 때마다 프롬프트가 새로 나오니까 그게 보이면 다음 걸 입력하시면 돼요. dir이라고 치면 그 폴더 안목록이 나오는데요. 한 줄이 파일 하나 아니면 폴더 하나예요. 맨 앞에 D가 붙어 있으면 폴더, 하이픈으로 시작하면 파일입니다. CSV 파일만 보고 싶으면 dir 다음에 별표.csv라고 붙이시면 돼요. 다음은 슬라이드 29페이지를 볼게요. 이 과정 전체에서 실제로 쓰는 명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딱 10개입니다. cd는 폴더 이동이에요. dir은 현재 폴더 목록 확인이고요. mkdir은 폴더를 만듭니다. cd 다음에 점 2개를 붙이면 상위 폴더로 올라가요. 타입은 파일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요. 카피는 파일 복사, 델은 파일 삭제입니다. 파이썬은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고요. cls는 화면을 정리해요. 마지막 클로드는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암기 부담 드릴게요. 10개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매번 쓰는 건 cd하고 dir, 파이썬 3개예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클로드 코드한테 문장으로 시키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30페이지예요. 경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는 파일이 있는 위치를 적은 주소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절대 경로는 드라이브 문자부터 전부 다 적는 겁니다. d:\\데이터비즈\데이터 파일 이름 이런 식이죠. 어느 폴더에서 실행하든 항상 같은 파일을 가리킵니다. 상대 경로는 지금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짧게 적는 거예요. 데이터 파일 이름 이렇게만 씁니다. 앞부분이 현재 위치로 자동으로 채워져요. 짧아서 편한데 위치가 바뀌면 가리키는 파일도 바뀝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백하고 한글은 피하세요. 공백이 들어가면 따옴표로 감싸야 인식되고 안 그러면 경로가 중간에서 끊깁니다. 한글은 일부 도구에서 인코딩 오류가 나서 글자가 깨져요. 영문 소문자하고 밑줄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실습 폴더 이름이 d:\데이터비즈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31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실습입니다. 실습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먼저 cd 띄고 d:\라고 쳐서 D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mkdir 띄고 데이터비즈라고 치면 폴더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다는 표시로 한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 cd 띄고 데이터비즈로 그 폴더에 들어가시고요. 안에서 mkdir 데이터, mkdir 아웃풋 이렇게 두 번 쳐서 하위 폴더 두 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dir을 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하고 아웃풋 두 폴더가 목록에 보이면 완료입니다. 폴더 용도를 말씀드리면요. 데이터 폴더는 원본 CSV를 두는 곳이고 아웃풋 폴더는 정제본이랑 차트, 보고서가 나오는 곳이에요. 아래 클로드 코드 화면은 미리 보기입니다. 아직 설치 전이라 지금은 못하시고요. 셋째, 넷째 차시에서 설치한 뒤에 해보실 거예요. 이번엔 슬라이드 32페이지예요. 데이터를 배치하는 단계인데요. 이 구간은 명령으로 하지 않고 탐색기에서 손으로 복사하시는 게 편해요. 경로를 직접 지정해야 하는 구간이라서요. 순서는 이래요. 실습 파일 압축 파일을 바탕화면에 내려받으시고요. 압축을 푸시면 안에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CSV 파일 4개가 들어있어요. 그 4개를 d:\데이터비즈 데이터 폴더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파일 4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가 핀테크 결제인데 12,150행에 8개 열이고요. 이게 모든 차시에서 쓰는 메인 데이터입니다. 둘째가 사스 구독 매출로 2,500행. 셋째가 ICT 기업 주가로 1,566행인데 이건 시계열 실습에 쓰고요. 넷째가 카드 소비로 1,632행이에요. 복사가 끝나면 터미널에서 dir 띄고 데이터라고 쳐서 확인하세요. 파일이 보이면 됩니다. 압축 파일하고 푼 폴더는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33페이지를 볼게요. 두 번째 실습이에요. 파일을 만들고 내용을 넣고 확인하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new-item 띄고 -item 타입 파일 띄고 memo.txt 이렇게 치시면 빈 파일이 만들어져요. 크기가 0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따옴표 열고 아무 글이나 쓰고 따옴표 닫은 다음에 부등호 하나 붙이고 파일 이름을 쓰면 그 글이 파일에 들어가요. 타입 띄고 파일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방금 넣은 글이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호가 두 가지예요. 부등호 하나는 기존 내용을 다 지우고 새로 씁니다. 부등호 두 개는 기존 내용 아래에 이어서 붙여요. 이걸 헷갈리시면 앞에 쓴 게 날아갑니다. 실제로 부등호 하나로 다시 쓰면 앞에 두 줄이 사라지고 세 줄 하나만 남아요. 파일 크기도 0에서 38바이트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34페이지예요. 세 번째 실습, 정리입니다. 삭제 명령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위치부터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먼저 dir로 지금 뭐가 있는지 봅니다. 메모 파일이 보이죠? 델 띄고 memo.txt로 지웁니다. 폴더는 명령이 달라요. mkdir로 템프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remove-item 띄고 템프 띄고 -recurse라고 치시면 폴더가 안에 든 것까지 통째로 지워집니다. recurse라는 게 하위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지운 다음 dir로 확인하시면 데이터하고 아웃풋 두 폴더만 남아 있습니다. 원본 CSV는 데이터 폴더 안에 그대로 있고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삭제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지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 지울 대상 이름이 맞는지, 하위 폴더까지 포함되는지요. 다음은 슬라이드 35페이지를 설명할게요. 터미널 입력을 줄이는 기능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 긴 경로를 손으로 다 치시게 되는데 그러면 오타가 납니다. 첫째, 자동 완성이에요. 앞 글자 몇 개만 치고 탭키를 누르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후보 순환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면 탭을 계속 누르면서 차례로 넘겨볼 수 있어요. 셋째, 명령 재사용이에요. 위 방향키를 누르면 직전에 친 명령이 다시 나옵니다. 오타 한 글자만 고쳐서 다시 실행하실 때 편해요. 넷째, 실행 중단이에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진행 중인 명령이 즉시 멈춥니다. 설치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쓰세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컨트롤 C가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복사고 선택 안 한 상태에서는 실행 중단이에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입니다. 긴 명령은 직접 치지 마시고 붙여넣기로 넣으세요. 그리고 창을 실수로 닫으셨으면요. 새 창은 사용자 폴더에서 시작하니까 CD로 실습 폴더에 다시 들어가시고 DI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36페이지예요. 윈도우에는 명령창이 두 종류예요. 파워쉘하고 명령 프롬프트인데요. 실습은 어느 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게 딱 네 가지뿐이에요. 첫째, 가상환경 켜는 파일 이름이 달라요. 파워쉘은 activate.ps1, 명령 프롬프트는 activate.bat입니다. 둘째, 파워쉘은 실행 정책 때문에 막히면 설정을 한번 해줘야 하는데 명령 프롬프트는 그냥 됩니다. 셋째, 폴더를 통째로 지우는 명령이 달라요. 넷째, 환경 변수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까 배운 필수 명령 10개는 양쪽에서 똑같이 동작해요. 구분하는 방법은 줄 맨 앞을 보시면 됩니다. PS 두 글자가 있으면 파워쉘이고 드라이브 문자로 바로 시작하면 명령 프롬프트예요.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요. 창 종류에 안 맞는 활성화 파일을 쓰면 가상환경 표시가 안 붙은 채로 진행돼요. 그러면 패키지가 엉뚱한데 설치됩니다. 창에 맞는 파일을 쓰시고 괄호 표시가 붙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37페이지를 볼게요. 터미널에서 자주 만나는 오류 5가지하고 대처법이에요. 첫째,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면 경로 오타거나 지금 위치를 착각하신 거예요. DIR로 목록 보시고 탭 자동 완성을 쓰세요. 둘째, 용어가 커맨드릿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나오면 명령 철자가 틀렸거나 그 프로그램이 안 깔린 거예요. 셋째, 이 시스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다고 나오면 파워쉘 실행 정책 때문입니다. set execution policy 명령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넷째, 액세스가 거부되었다고 나오면 다른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하세요. 다섯째, 파이썬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면 설치 후에 창을 다시 안 여신 겁니다. 새 창을 열고 확인하세요. 공통 대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으시면 원인하고 조치 명령을 같이 알려줍니다. 제일 흔한 실수가 뭐냐면요. 문구를 안 읽고 그냥 다시 치는 거예요. 문구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38페이지예요. 2차시 마지막이고 점검 시간이에요. 4가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터미널 조작은 다 하신 겁니다. 첫째, 이동이요. CD로 실습 폴더에 들어가고 DIR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해요. 프롬프트에 현재 폴더가 그대로 보이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생성이요. mkdir로 폴더 만들고 뉴 아이템으로 파일 만들어서 목록에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목록에서 맨 앞에 D가 붙으면 폴더, 하이픈이면 파일입니다. 셋째, 확인이요. 타입으로 파일 내용을 화면에 띄워서 넣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지 보세요. 넷째, 정리요. 대라고 리무브 아이템으로 임시 파일과 폴더를 지우시고요. 지운 뒤에도 원본 CSV 4개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기준은 이거예요. D:\데이터비즈 아래에 데이터하고 아웃풋 두 폴더가 있고 프롬프트의 현재 위치가 데이터비즈로 표시되면 완료입니다. 자, 2차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 창을 열어서 직접 손으로 쳐봤어요.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요. 첫째, 터미널은 클릭 대신 글자로 지시하는 창구고 기록이 남아서 다음 달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 둘째, 매번 쓰는 명령은 CD하고 DIR, 파이썬 3개뿐이라는 것.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 쓰시면 됩니다. 셋째, 폴더 이름의 공백이랑 한글은 피하고 영문 소문자로 만든다는 것. 넷째, 부등호 하나는 덮어쓰기, 2개는 이어쓰기라는 것. 다섯째, 삭제는 휴지통을 안 거치니까 위치부터 확인하고 지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탭 자동 완성하고 위 방향키는 꼭 쓰세요. 오타가 확 줄어듭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파이썬이랑 편집기를 설치하고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